관련 조항 제9조 접근성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7조 개인의 완전한 보호 장애인은 교도소에서도 차별받나요?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의 인권 이야기 아르헨티나에 사는 S씨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저지른 중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결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의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연골을 제거한 경험이 있는 S씨는 미결 구금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추 연골을 판으로 대체하는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뇌졸중을 일으켜 반맹증, 감각균형장애, 인지장애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S씨는 법원의 승인하에 외부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여의 입원 치료 끝에 S씨는 통원 치료를 해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담당인은 그래도 재활치료는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와 재활병원의 거리가 너무 먼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S씨의 집이 병원과 더 가까워 S씨는 미결구금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보다 가택연금 처분을 받는 것이 재활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금 방식입니다.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제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의학부 소속 의사 2인에게 S씨를 검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의사는 S씨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장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교도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를 검토한 법원은 S씨의 가택연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연방교도소의 교도소병원으로 이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결구금 상태에 있더라도 S씨가 교도소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감된 교도소는 협약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S씨는 승강기가 없어 다른 수감자들처럼 아래층 마당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햇볕을 쬐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간호직원의 적절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턱과 크기 때문에 혼자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고 개인 위생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욕창 방지를 위한 특수 매트리스가 없어서 욕창으로 고생하기도 했으며 재활치료 또한 중단되었습니다. 교도소 병원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대우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S씨는 위와 같이 호소하며 다시 한번 법원에 가택연금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S씨가 독재정권 시절 저지른 중범죄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S씨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가택연금은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특권을 부여하기보다 일반 교정시설이나 교도소 병원에서 복역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씨의 가택연금 신청에 대해 연방재판소와 연방의회 등의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토했지만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S씨가 필요로 하는 재활치료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S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정교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또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S씨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국내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의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장애인 수감자에게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적용될까요?
위원회는 교도소가 S씨의 장애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S씨의 재활치료가 중단되고 건강이 더 악화되는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구금 환경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개인의 존엄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은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포함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은 협약의 일반 원칙이며 이는 구금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협약 제14조에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자유의 박탈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는 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법률에 따라 구금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구금이나 이민 통제와 같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S씨의 경우처럼 법에 의해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활용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S씨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박탈과 함께 교도소 수감 생활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S씨는 죄의 경중을 떠나 수감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장애인이라도 다른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협약 제17조 개인의 완전한 보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한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함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이 가진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상태를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개인 고유의 모습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함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 또한 이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일 것입니다. 교도소의 실상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교도소와 같은 인권 존중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인 수감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곤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보호와 신장의 큰 한 걸음을 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개개인 각자가 존중받고 인간다움을 보장받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